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에 관심이 많았던 다육이 종류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겨울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식물에 관심이 덜 가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날씨도 춥고 물주기도 그렇고 생각만큼 식물이 잘 자라주지 않죠. 그러나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일조량과 물 조절만 잘 되면 그래도 단풍을 곱게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쁜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 2월 하면 어떤 식물이 생각날까 고민을 해보면 1위가 아마 제라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는 겨울 베란다에서도 꽃을 많이 올리고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육식물 중에서도 금품종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지금 영상에 보이는 금품종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에 거래가 되었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많이 키웠던 그런 품종이었고요. 이 금품종 같은 경우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는 품종들도 있습니다. 현재 금품종이 왜 인기 검색어의 1위일까 고민해 보면 아마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런 대중화가 된 금품종이 아니라 아마 창금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재테크가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창금이 너무 비싸고 창이라는 식물이 겨울에는 예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국민이나 아니면 일반 얼굴이 좀 화려한 그런 다육이들과 다르게 밋밋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도 한때 창에 많이 빠져가지고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구입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 뒤쪽에 보면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창은 이렇게 다양한 색감으로 단풍이 들어갑니다. 잎끝이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이 창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을 포기를 못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창에 빠져가지고 자구 하나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이렇듯 일반 창,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런 창이 아니라 창금을 말하는 겁니다. 변이가 온 그런 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창금을 많은 분들이 찾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무던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잘 자라는 품종인데 여름만 되면 무너져서 많은 분들이 속상해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품종이 나왔을 때는 키우기가 어려운 다육이, 그래서 많이 손을 대지 않았던 다육이지만 실제로 키워보면 일반 국민이만큼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들입니다. 그러나 금품종을 구입할 때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영상에 보이는 전체가 이렇게 금으로 변한 그런 금들은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을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금을 구입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장점에서 나오는 금 보이시죠? 녹과 금이 적절하게 섞인 그런 금을 구입하셔야 오래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금인 품종이 있고 일부 줄기는 정상적인 얼굴, 일부 얼굴은 이렇게 금으로 변한 무지성 방울복랑금이나 무지성 금품종들이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 무지성 금이 더 가격이 착하고요. 이렇게 전체가 금인 품종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품종 같은 경우는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 햇살에 아주 약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금품종이 많이 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품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강한 햇살보다는 반음지에서 키우는 게 금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고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종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잘라서 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 이렇게 금으로 태어납니다. 거의 80%는 금으로 다시 태어난다, 올금으로 태어난다 생각하시고 되도록이면 한번 자른 가지에서는 또 자르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줄기를 잘라서 번식 용도로 떼어내고 자구가 태어났는데 어떤가요? 금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 자른 가지에서는 대부분 금이 태어나는데
가끔 이런 방울복랑금이나 원종복랑금, 호피복랑금, 호피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이 꽃대에서 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르게 되는데, 그럴 때도 금이 태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잎이 떼어지거나 잎이 떨어지고 난 후에는 그쪽에서 새순이 돋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1월에 관심 있는 다육이는 뭘까? 바로 금품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기 품종은 뭐냐면 마리아입니다. 사람 이름은 아니고요, 매창의 일종인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마리아가 가장 인기 있었던 품종이 뭐냐면 멕시코 야생 마리아입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같은 경우는 가격도 적당하고 키우기도 무던하고 우리나라 계절에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었던 그런 매창인데요. 가격대가 많이 낮아지고 수입을 해도 이 판매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되다 보니까 많은 수입상들이 이제는 수입해 오지 않는 그런 품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매창을 키우면서 멕시코 야생 마리아만큼 예쁜 품종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지금 영상에 보이는 도감 마리아 같은 경우도 200~300만 원까지 했었던 지금 그 주인공입니다. 저랑은 6년 이상 같이 지내고 있는 품종이고요. 참 남자인 것 같습니다. 자구가 나오지 않는 남자.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좀 밉기도 하지만 좀 자구가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매일매일 기대만 하고 자구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도도한 친구거든요. 이렇게 매창에는 여러 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도감 마리아, 우리나라에서 실생으로 태어난 많은 이 매창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찾았던 그런 품종들을 나열하면 뭉쿠, 원종 에보니, 이렇게 도감 마리아, 홍상생술, 아니면 비스트 자이언트, 그 다음에 프랭크 뭉쿠, 여러 가지 1930, 그리고 참 많은 그런 매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잎 끝이 검으면서 붉게 물드는 품종들이 있고요. 저 앞에처럼 프랭크 뭉크처럼 이 전체가 붉게 물드는 품종들이 있고, 이렇게 비스트 자이언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비스트 자이언트라고 불리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름을 모릅니다. 수입으로 들어왔긴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품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품종이고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철화였는데 풀린 원종 에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많은데 요즘은 철화로도 많은 그런 이 매창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렇게 엘코온 철화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아주 높았던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창 같은 경우는 왜 인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키우기가 쉽고 번식하기가 쉬워서 그럽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에 가장 화려한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호주 핑크 같은 경우도 좀 어떤가요? 색감이 참 예쁘지 않나요? 이런 예쁜 색감 때문에 아마 마리아가 검색 순위 2위가 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위는 뭘까요?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는 품종입니다. 바로 멀로와 라우린제입니다. 이 멀로 라우린제는 참 중국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요.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멀로나 라우린제는 정말 키우기가 쉬운 것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색감을 보여주고 한번 단풍이 들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색감을 보여줍니다. 분갈이만 잘해주면 참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품종이고요. 외두부터 군생까지 다양하게 예쁜 얼굴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저한테 추천 다육이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 멀로나 성형 같은 품종을 꼭 소개해 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패할 확률도 적고 예쁜 색감으로 단풍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키우다가 중고 거래처럼 판매대에 올렸을 때 가장 잘 팔리는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내가 키우다가 실증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식물이라는 게
매해 다른 얼굴, 다른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한 1, 2년만 보면 실증이 나고 새로운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식물을 그냥 방치해서 죽이는 것보다는 이 식물이 필요하는 분들한테 착한 금액에 판매를 하고, 판매 금액에 보태거나 아니면 더 낮은 가격에 식물을 구입해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나름 재밌는 식물 키우기를 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잘 팔리는 다육이를 먼저 구입해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은 저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키울 거, 저는 어차피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구가 생기면 주위 분들한테 주기도 하는데, 판매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자구를 떼어서 번식을 해서 판매를 해도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4위는 뭘까요? 1위 같은 경우는 금품종이었고, 2위는 마리아였고, 3위는 멀로였고, 4위는 뭘까요? 4위는 바로 생각지도 않은 러블리 로즈입니다. 꼭 장미꽃 같다, 장미꽃 같은 모양이다 라고 해서 러블리 로즈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은데요. 이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참 잘 자라는 다육이긴 하지만 여름에 좀 약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분갈이를 해가지고 뿌리가 번식을 하다 보니까 색감이 참 밋밋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나 이 제대로 단풍이 들리면 아주 예쁜 핑크빛 얼굴로 변신을 해주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구가 잘 나오고요, 여름만 잘 넘기면 어렵지 않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대형부터 소형까지 키울 수 있고요. 영상에 보이는 사이즈는 중소형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분갈이 같은 경우는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꼭 1년마다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 러블리 로즈가 뿌리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너무 마사 위주로 키우다 보면 이 뿌리가 삭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토 비율을 한 40에서 50% 정도 넣고 나머지 재료와 섞어서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러블리 로즈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착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 아마 소품으로 키우기에는 아마 적당한 그런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물 대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다육이가 인기가 있는지, 1월에 어떤 다육이가 인기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검증이 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검색 순위에 꼭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사람의 눈은 거의 비슷비슷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겨울에 특히 1월, 2월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식물을 알아보았더니 제라늄이었습니다. 제라늄 같은 경우는 꽃이 예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이 다육이였습니다. 다육이 참 키우기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다육이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육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것을 얻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마음의 여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풀 수 없었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 친구들을 키우면서 해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경우는 참 만족스러운 취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겨울에 참 예쁩니다.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